네, 인공지능 기반의 과감한 벽 허물기를 약속한 글로컬 한림대학의 청사진 최양희 총장에게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총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인공지능 기반의 창의 융합 인재 키우는 K 고등교육 모델 제안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K-팝, K-푸드 있는데 사실 고등교육은 세계 랭킹은 높은 대학이 좀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한국적 대학 교육 모델이다 하고 이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상품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국이 가지고 있는 강점인 IT, 그리고 교육열, 그리고 다양한 지방의 산재에 있는 대학들 이 힘을 합쳐가지고 고등교육 모델을 하나 잘 만들어서 컨텐츠도 만들고 인프라도 만들고 알고리즘도 만들면은 우리가 쓰고 성공하면은 외국에 국내 다른 대학도 물론이지만 외국의 많은 대학에 보급하는 것이 목표인데 이것을 K 고등교육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네, 구체적인 청사진이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무엇보다 이 기존의 벽을 허물어서 유연하고 탄력적인 어떤 전공 경로를 제시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구상 갖고 계십니까? 네, 대학을 상아탑이라고 합니다. 상아탑이라는 것은 주변을 신경 쓰지 않고 자기들만 모여서 서로 잘났다 그러면서 이제 학문을 하는 곳인데 들어가 보면은 그 상아탑 안에 또 다른 벽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공별로, 학과별로, 대학별로. 그래서 새로운 학문이 잘 진입하기가 어렵고 학생 교육을 제대로 잘 할 수가 없고 비용대 효과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허물고 융합 시대에 맞는 새로운 학문 체계를 만들고 졸업 요건을 만들어서 학생에게 모든 초점이 주어진 학생 성장을 기본으로 하는 그런 새로운 체제를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한림대학은 전 학문 분야를 크게 세 개, 인문사회, 의료바이오, AI, IT 이렇게 갈라서 그 학문에 가장 맞는 벽 허물기를 시도하고 있고 그것을 클러스터라는 이름으로 중심이 있는 해체와 재조립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네, 학생 한 명 한 명의 수요에 맞춘 굉장히 아주 구체적인 교육을 할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AI 교육을 잘 하려면 인프라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AI라는 교육이 대학에 제대로 진입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것을 갖춰야 되는데 제일 먼저 필요한 건 하드웨어들, 컴퓨터라든가 네트워크라든가 또는 사람들이 들고 오는 디바이스, 단말기도 필요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인프라, 소프트웨어라든가 알고리즘, 거기에 얹어지는 여러 교과목의 컨텐츠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걸 운영하는 사람들, 조직, 예산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 단걸음에 다 달성하는 것은 아니고 조금씩 다 모아가지고 단기 계획, 중기 계획, 장기 계획 15년짜리 정도의 계획을 저희는 세우고 있습니다. 네, 이 지역 산업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마이크로 캠퍼스도 제안을 하셨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또 어떤 파급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네, 이 글로컬 대학 사업이라는 것이 그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대학이 중심에 서라, 소위 대학이 그 에코시스템의 중심에 서라. 이러한 그 주장을 하는 것이 글로컬 대학의 사업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로컬 대학을 성공을 시키려면은 지역에 있는 여러 기관들, 산업들 또는 일자리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강원도는 너무 넓어요. 한림대학이 춘천에 있으면서 이 18개 시군을 다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 보러 춘천으로 다 오시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조그만한 유니트로 만들어서 소위 마이크로 캠퍼스라고 만들어서 각 지역에 하나씩 설치를 하고 지역에 있는 기관들, 산업들, 젊은이들이 모여서 일자리도 찾고 창업도 하고 또 기업도 성장을 하는 그러한 전혀 새로운 모델을 저희가 제시하고 있고 이미 여러 개의 시군이 저희랑 협력해서 이렇게 방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현판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좀 더 퍼져나가면은 지역과 협력하는 대학의 새로운 모습에 아주 좋은 모델이 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글로컬 대학의 핵심적인 목표 중 하나가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입니다. 그렇다면 이 글로컬 대학으로서의 한림대학교의 어떤 청사진이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지역 에코시스템에 우리가 중심에 서야 되는데 중심에 선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주위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소위 정주 여건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정주 여건 개선이라는 것은 우선 살기 좋은 지역, 살기 좋은 도시가 만들어져야 되고 거기에 풍부한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경제가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직장 후에 즐길 수 있는 문화라든가 여가 또 친구들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잘 가꾸려면은 대학이 노력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지역 주민 또는 지자체가 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교통 여건을 좋게 해야 되고 문화 시설을 잘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다양한 이제 그 지원책이 강구가 되어야 되는데 강원도는 최근 이제 특별자치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가 되기 때문에 다른 시도보다 약간 더 어드밴티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교육부는 수요자 중심의 대학 혁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학생들은 글로컬 한림대학에서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뭐 글로컬 되기 이전이라도 학교, 대학 교육은 초점이 학생계에 맞춰져 있습니다. 학생이 입학을 해서 성장을 해서 충분히 성숙된 인간으로 그 변신을 한 다음에 사회에 나가서 직장을 갖거나 사회에 대해서 한 민주 시민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이것이 글로컬 대학이 됨으로써 여러 가지 지원이 들어오고 체계가 갖추어져서 훨씬 더 학생에게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 대한 그 진로를 AI로 상담해준 AI 어드바이저라든가 또 학생의 심리 상태를 알아서 맞춤형으로 학업을 정진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심리 상담 센터라든가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또 시간이 날 때마다 학생 맞춤형으로 해서 해외 연수도 보내고 지역으로 파견도 보내고 이런 다양한 기회를 학생들에게 만들어 주어서 학생들이 그 지역을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남아있겠다. 이러한 분위기가 되도록 저희는 크게 애쓰고 있습니다. 네, 디지털 혁신을 통해서 세계 대학을 선도하겠다라는 이 한림대의 비전이 지역 사회와 대학 생태계 발전을 함께 이끌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총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